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오늘 여기서 명쾌하게 풀어가 보시죠. 최근 보험업계의 굵직한 소식과 변화들을 모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정보 더미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내 드릴 거예요. 다양한 기사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보험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단순히 보험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보험을 고르고 유지하고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순간,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이야기들이죠. 소비자로서 꼭 알아야 할 변화의 맥락을 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바로 간병 관련 보험 이야기입니다. 흥국화재에서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관련해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 이거 문제죠. 네,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이 무려 300%에서 600%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600%요? 와. 네, 그래서 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나 과잉 청구 문제까지 겹친 모양새예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한 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앞으로 간병 관련 보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손해율이 저렇게 높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선 해당 상품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장 소비자, 그러니까 당신에게 미칠 영향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보험금 청구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인정해줬다면 이제는 정식 간병인 자격증이라든지 특정 시설 이용 영수증 같은 더 명확한 서류를 요구하는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아예 신규 가입이 중단되거나 가입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요. 아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약관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인정하는 간병이나 간병인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또 뭔지 이런 걸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들은 그 모럴 레저드,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당신의 보험금 수령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네. 간병보험 이슈 잘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설계사들이 보험 상담하면서 삼성카드 가입까지 좀 강하게 권유한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어요. 아,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죠. 네. 현장에서는 이게 단순 권유를 넘어서 거의 강요처럼 느껴진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보험 가입 때문에 제공한 내 개인정보가 카드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바로 당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입니다. 내가 보험 가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동의하고 제공한 정보를 전혀 다른 금융상품, 그것도 계열사 상품 영업에 동의도 없이 사용한다. 이건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거죠. 삼성 측은 고객 정보를 철저히 분리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은 하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들이 실적 압박 때문에 이 원칙을 어길 가능성은 글쎄요, 늘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 이게 불안전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보 활용 동의 과정을 제대로 안 거쳤거나 고객이 원치 않는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면 당연히 불안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용 있잖아요. 그걸 정말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체크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특히 마케팅 정보 활용이라든지 계열사 정보 제공 같은 항목에 무심코 동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원치 않는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보는 당신 거니까요. 네, 개인정보 문제도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보험 자체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좀 확신을 못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펫보험 아닐까요? 아, 펫보험, 그렇죠. 반려동물한테 연간 50만 원 이상 쓰는 반려인들은 늘고 있다는데 정작 펫보험 가입률은 1.7%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게 참 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도 정작 아플 때를 대비하는 보험 가입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니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좀 복합적인데요. 우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게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 설정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또 보장 범위가 생각보다 좁거나 아니면 자기 부담금이 너무 높아서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도 꽤 크고요.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죠. 보험사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청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제휴 동물병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시도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진료 항목과 비용의 표준화, 그리고 소비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핵심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 강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금 펫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품종이나 나이, 생활 습관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어떤 보장이 가장 필요한지, 또 자주 가는 병원에서 청구가 좀 용이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소비자가 더 똑똑해져야 하는 시장인 셈이죠. 네, 소비자가 현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마침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의 윤재희 PA, 그러니까 설계사분이 업계 최연소 여성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블루리본. 네. 네, 블루리본 컨설턴트라는 게 보험계약 유지율이나 완전 판매 준수 여부 같은 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윤 PA는 고객에게 솔직하고 성실하게 다가가고 또 꼼꼼하게 관리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하네요. 이 사례는 우리가 보험 설계사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상품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윤 PA처럼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장을 설계해주고 가입 이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관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가입하는 순간보다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당장 가입할 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계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상담받을 때 어떤 건 좀 물어보면 좋을까요? 이 설계사가 단순히 상품 판매에만 급급한지 아니면 나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나 미래 계획까지 고려해서 진솔하게 조언하는지 한번 보세요. 또 가입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설계사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적 안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계사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환경 자체도 크게 바뀔 예정이라고 하죠. 바로 보험 판매 수수료 제도 개편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꽤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그동안 보험사 전속 설계사한테만 적용되던 1200% 룰 있잖아요. 이게 GA, 그러니까 여러 회사 상품을 파는 법인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첫 해 받는 수수료 총액이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거죠. GA까지 확대되는군요. 네. 둘째는 이 수수료를 한 번에 몰아주지 않고 최대 7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도록 분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셋째는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와, 저래 큰 변화네요. 이게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 보험료가 싸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당장 보험료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우선 120% 룰하고 분급 강화는 설계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입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을 갈아태우거나 불황전 판매를 하려는 유인을 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이 설계사가 나한테 왜 이 상품을 추천하는 걸까?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군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GA는 오히려 우수 설계사를 독점하기 유리해지고 중소형 GA는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이건 결국 판매 채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폭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또 수수료 분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설계사들의 초기 소득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이 늘어나면 장기적인 고객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도의 장단점을 잘 살펴봐야겠죠? 네. 수수료 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실제로 GA 채널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신규 계약 절반 이상, 50.7%가 GA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50% 넘었군요, 드디어. 네, 2년 연속 50%를 넘었고 보험사 직속 설계사 조직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이제 보험 가입의 주된 경로가 보험사 직접 채널에서 GA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GA를 통해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할 점도 있죠. GA 설계사는 특정 회사 소속이 아니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소속 GA가 특정 보험사랑 맺은 제휴 조건이나 판매 수수료율에 따라서 추천 상품이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GA를 통해 상담받을 때 소비자는 어떤 점을 좀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설계사나 대리점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건지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왜 이 상품을 추천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묻고 다른 회사 상품과의 비교 설명을 요구해 보세요. 추천 이유가 단순히 보장이 좋다, 보험료가 싸다 이런 식의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근거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네. 최근에 금융당국이 관리형 GA 제도 같은 걸 통해서 건전성을 높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소비자 스스로의 몫입니다. GA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도 따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보험 판매 전문 회사 도입 문제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논의죠. 네, GA를 단순 대리점이 아니라 상품 판매와 관리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격상시키자는 건데 이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취지는 좋습니다. 만약 도입된다면 GA의 책임성이 강화되니까 소비자 보호에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1차적으로 설계사 개인이 책임지고 보험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판매 전문 회사가 되면 해당 회사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판매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가요? 업계 반발 같은 건가요? 아무래도 보험사와 GA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G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나 협상 권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범위 이런 걸 어떻게 정할지 합의가 쉽지 않은 거죠. 또 판매 전문 회사로 전환하려면 자본 요건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같은 GA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군요. 네,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험 판매 채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논의인 만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보험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이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생명보험 부문 참 좋은 브랜드 1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이나 보험 사기 예방 노력, 또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팝업 스토어 운영 같은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브랜드 평판이라는 것이 물론 보험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민원 처리가 신속하다거나 소비자 소통에 적극적이다. 이런 평가는 실제 보험 가입 이후 경험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글쎄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평판 외에 소비자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1위라고 다 좋은 건 아닐 테니까요. 맞아요. 수상 내역 그 자체보다는 그 수상을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노력이 내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면 실제로 내 민원이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또 팝업 스토어 같은 소통 노력이 실제 상품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 경영이니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소비자 경험이나 판매 채널만큼 중요한 게 또 보험서의 재정 건전성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좀 상반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현대해상이 수익성 중심 전략으로 신계약 CSM 배수라는 지표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CSM, 그러니까 계약 서비스 마진은 보험 계약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네, 신계약 CSM 배수가 높다는 것은 새로 판매한 보험 계약 1건당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 크다는 뜻입니다. 현대해상이 무리하게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되는 소위 알짜 계약 위주로 판매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사가 돈 잘 번다는 게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보험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보험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함께하는 장기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지속 가능해야 약속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고 고객 서비스에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겠죠. 물론 CSM이 전부는 아니지만 회사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반면 동양생명은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반토막, 47%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여기에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GA 채널 실적 부진과 노사 갈등 같은 내부 문제도 겹친 것으로 분석되네요. 네, 특정 보험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당연히 내가 가입한 보험은 괜찮을지 걱정부터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당신의 보험 계약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있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예금자 보호제도,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당장의 계약 유지나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 상태가 장기간 좋지 않거나 경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신상품 개발 역량이 위축된다거나 고객 서비스 투자가 축소된다거나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험은 워낙 장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안정성이나 경영 상황도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로 참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면 보험 시장은 GA 채널의 급성장과 그에 따른 수수료 및 규제 변화, 간병이나 펫보험처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진통, 그리고 개별 회사들의 엇갈리는 실적 등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누가 추천하든 어떤 채널을 통해 가입하든 그 보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약관 내용은 뭘 의미하는지,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는 비판적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당신이 더 현명하고 주체적인 보험 소비자가 되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당신에게 진짜 좋은 보험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월보험료가 몇천 원 더 싸거나 보장 항목 가짓수가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약속된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신뢰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정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